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궤의 해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해석자의 주관적 개입이 없는 단일한 해석이 가능한가 두 번째 사례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춘추점 서역에 있는 그 역사적 사례, 채무자가 죽은 관리의 처인 과부 강씨를 이제 다시 처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점을 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한번 보고, 이걸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들으시고 본인들도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점을 치는데 이걸 잘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활점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도 좀 잘 되고 그 내가 해당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 12일 날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 연장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제 주변에 다양한 시각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실제로 점을 쳤습니다. 점을 치니까 이제 이렇게 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궤를 치는 방법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동전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동전 3개를 이렇게 던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동전 3개를 한 번에 이렇게 3개씩 던져가지고 총 6회를 던져서 이게 이제 궤를 생성하죠. 그래서 제일 아래가 이제 앞, 뒤 이렇게 된다. 제일 아래가 이제 앞,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세 번째가 앞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이너스 뒤 마이너스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던졌을 때 앞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던졌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6번을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합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을 이제 위에 정리를 다시 한 것을 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니까 9로서 표시를 하고 이제 9 여기가 이제 9 8 9 6 9 8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55에서 이 숫자 이 부분을 다 더한 것을 빼면은 여기를 다 더하죠. 여기를 다 더하면은 4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9자는 숫자를 이제 55에서 49를 빼면은 이제 6이 나오죠. 이 6은 이제 변효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변효를 구하는 방식은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6이니까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효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변효를 판단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전제가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상황이 나왔죠. 즉 보면은 여기에 9 여기 보면은 9 6 9 이래가지고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효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죠. 이 사안은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이하는 일반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변효를 구하는 구체적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사안은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는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에서는 내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은 내양효의 구는 음효로 육은 양효로 변화시켜서 지계를 얻어서 직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변할 수 있는 효가 변하지 않는 효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죠. 즉 여기에 변하는 효가 4개나 되죠. 4개가 되니까 이제 변할 수 있는 효가 변하지 않는 효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나오는 설명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게 첫 번째 효를 쳤는데 똑같죠. 이렇게 쳤을 때 이제 풍지간이 나왔죠. 풍지간이 나왔는데 풍지간이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6 또는 9가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4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55에서 46을 빼면은 이게 9가 나오죠. 9가 나오니까 이제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하니까 이제 여기가 변할 수 있는 효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가 6이죠. 아, 그래서 변효가 걸리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넷째의 음효의 영수가 여기 보면은 넷째의 음효의 영수가 6이니까 변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풍지관계가 천지빗계로 변하지만은 풍지관계의 사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 A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번 사안이죠. 지금 우리가 수화 기제를 만든 이 사안이 그렇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경우의 수 4개의 효가 변효가 아니면은 4개의 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은 내양의 구는 음효로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지계를 얻어서 지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를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아까 이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전체 자연수에서 55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것을 보면은 이게 46이죠. 46이니까 55에서 46을 빼면은 6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변효를 구하기 위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변효가 되는가 판단을 해보는데 여기가 8이죠. 8이니까 아 이게 이제 변효가 안 걸리는구나 되니까 이제 9는 6은 9로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8은 이제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이 6이나 9는 이렇게 바꿔야 되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는 6으로, 그러니까 강이 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강이 이렇게 음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도 6은 9로,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강으로 또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또 9는 다시 6으로, 강이 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그대로고, 또 9는 6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지액계가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래서 상계는 뇌가 되고 합계는 이렇게 지가 되는 뇌지액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제 이 사안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수화기제가 변하여서 뇌지액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계의 괴사로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 내양효 중 9는 음으로 6은 양으로 변화를 시켜서 직계를 얻어서 직계의 괴사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화 기제계에서 내지액계로 변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화 기제계와 내지액계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수화 기재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재, 형소, 이정, 초길, 종난. 기재는 형통함이 적으니 곧아야 이롭다.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어지러움이 있으리라. 즉, 이 기재의 한자의 의미는 이미 완전히 마무리됐다, 메이드 됐다 이 말이죠. 즉,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수화 기재께는 이렇게 상께는 수, 하께는 리화죠. 즉, 상께는 수, 물, 통함, 하강의 이미지, 험난한 이미지, 하께는 리, 불, 상승, 밝음, 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상하께는 기재께는 모두 서로 응하죠. 그래서 서로 정응하여서 교류하여서 매우 좋아할 것 같이 보이나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은 바로 균형이 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수재, 화상, 기재, 군자의 사환이 예방지. 물 위에 불이 있는 것이 기재께이니 군자는 이로써 환난을 생각하고 미리 방지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이미 메이드 됐다는 점에 안착하지 말고 환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지액계를 보면은 내지액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보면은 예, 이건우 행사. 얘는 제후를 세우고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옛계의 의미가 얘는 즐겁다, 기뻐하다, 예비하다입니다. 즉 얘는 얘의 긍정성이 기쁨, 즐거움, 활락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정성은 안이하고 태만하고 배경이나 상황을 믿고 떠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께는 이렇게 내보면은 상께는 내죠. 그다음 상께는 진이 근데 우레, 천둥, 움직임, 생겨남, 진동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고는 대지고 흙, 끝없음, 단막, 백성, 순종함, 인색함이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레가 땅 위에 진동을 하니까 요란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대지 위에 만물이 흥분하여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 위에 우레가 치니까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형상이 되죠.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뇌출지분 예 선왕이 작락숭덕 은천지상제 이배조고. 즉 우레가 땅에서 나와서 떨침이 기쁨이니 선왕은 이로써 음식을 짓고 덕을 숭상하여서 성대하게 상제께 제사를 올리고 조상의 제사를 함께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의 본계였는데 본계가 수화 기재계였는데 이렇게 변하여서 내지액계로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효를 판단할 때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9 또는 6이 4개인 경우이고 이게 변효를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직계인 내지액계의 괴사로서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물었던 게 무엇이냐? 2019년 8월 15일 이 임기를 1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저에게 처음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두 개 기재계와 옛계를 기재계 처음에는 기재계였고 나중에는 내지액계로 변하는데 이제 고형의 전법에 의해서 직계의 직계의 괴사로서 풀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기재계를 먼저 보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기재 이미 이루어졌다 해서 저는 이분이 메이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연장 1년 시도가 완성됐다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완성이 됐지만은 나중에 1년 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1년 뒤에 환란을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은 초길 종난이 될 것인데 1년 뒤의 앞으로의 상황이 내지액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지액계는 긍정성은 기쁨, 즐거움의 상이 있지만은 부정성은 활악, 안이함의 상이 있으니까 그 부정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내지액계의 부정성은 안이함, 시끄러움이 있고
땅 위에 이제 우레가 나오니까 매우 시끄러운 상이죠. 그리고 내지의 깨는 이건우 행사로 이야기합니다. 이건우 행사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건우 행사, 얘는 제후를 세우고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제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 했으니까 이 이제 주체로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대리자나 보조자를 세워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무리를 세우는 게 이롭다고 했으니까 이 무리는 집단 무력 세를 형성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메이드 했지만은 나중에 환란을 대비해 가지고 이건우 행사에서 제대로 하려면 그 안이함 무방비함을 시끄러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건우 행사 제후를 세우고 즉 직접 나서기보다는 대리자나 보조자를 내서서 정책을 펼치거나 또는 세를 형성하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시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별말 하지 않고 이미 1년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물은 시점이 19년인데 2019년에 있었던 일이 2020년 뒤에 다시 또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파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점을 치는 이 한 파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을 치는 한 파트에 대한 그 공부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하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여기에 첫 번째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 변효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기재계와 내지의계를 찾아가지고 해석하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것을 계속 응용을 해서 펼치면은 조금 더 생활점을 치고 나면은 그 괴가 눈에 탁탁 익어가지고 잘 잊혀지지가 않고 공부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점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으면 좋죠. 근데 맞느냐 틀리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이렇게 실력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활점을 치면서 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